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로 확정이 되고요. 대신 국민의힘 계열, 제가 왜 계열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국민의힘에서 경선이 진행 중인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권한대행을 사퇴하고 내일 출마 선언을 하면 역시 같은 계열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렇게 투트랙으로 지금 대선 과정이 진행 중이죠. 그런 투트랙 진행과 이재명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이재명은 뭐 확고부동한, 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쪽은 아직 진행 중. 근데 이쪽은 정말 최종적으로 뭐 물건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100% 확신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1차 변수는 아시다시피 지금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최종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단일화 의지가 있느냐.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죠. 어제 TV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이제 여론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5월 3일에 최종 확정이 되는데,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퇴하고 출마 선언을 할 경우 단일화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김문수는 O, 한동훈은 OX 둘 중에 어느 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세모 뭐 이런 걸로 보고, 이유는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후보가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된 다음에 바로 늦지 않게 국민들이 볼 때 합당한 방법으로 단일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동훈 후보는 지금 우리는 여기라는 게 당 경선이죠. 경선에 집중해야 한다. 그 후에 이기기 위해서 뭐든 할 것이지만 지금은 언제 누구와 단일화하는 것 자체가 이슈가 되는 게 당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뭐 세모. 그러면 이제 당원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층 아니면 무당층, 이게 이제 여론조사 대상이니까 여기에서는 자, 누구의 주장이 보다 선명하고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저는 한동훈 후보의 이 말이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 중인데 여기서 뭐 우리가 경선에서 당선되고 나서 뭐 한덕수 대행한테 뭐 양보하는 듯이,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경선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으면요, 한덕수 대행과의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일화 경선을 한다고 그랬을 때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덕수 대행이 못 나오는 수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발상을 바꾸는 것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무당층, 그러니까 반 이재명 지지층은 단일화 이벤트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원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가는 게 정치인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표가 나오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막판에 너무 원리 원칙 뭐 이런 쪽으로만 따져서 표를 잃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1차 변수라면 2차 변수가 또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당명 변경, 환골 탈퇴 이런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공식 출마 선언을 하면요, 반명 빅텐트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반명 빅텐트라는 그 이름만 가지고서는 선거에 임하기가 애매합니다. 이 공식 명칭이 있어야 되겠죠. 뭐 한덕수 대행 측은 뭐라고 할지는 현재 분명하지는 않지만 공식 명칭이 있어야 되고 무슨 캠프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한덕수 대행은 제가 큰 그림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큰 그림은 한덕수 대행과 국민의힘 간의 단일화 이게 아니고 여기에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까지 이렇게 다 합쳐서 반명 빅텐트를 만들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여기 이게 이름이 국민의힘이 돼서는 곤란하겠죠. 그러면 이낙연이나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합류하기가 좀 꺼려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명뿐 아니라 재창당 수준이 돼야 한다는 뜻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 이게 이제 합류의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창당 수준이 강력한 환골탈태. 물론 뭐 정치권에서 환골탈태라는 게 굉장히 여러 번 있었죠. 그러나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환골탈태하겠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색깔을 확실하게 지워야 또는 지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합류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자, 이게 무리한 요구냐 아니냐. 대단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무리한 요구냐. 이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 경선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강력히 반대하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다. 어제 TV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는 아니 남이당 당명을 고치라는 건 다른 집 아이를 보고 그 이름을 고치라는 것과 똑같은 굉장히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는 또 페이스북에다가도 아무리 급해도 당원의 자존심마저 팔아서는 안 된다. 당원의 자존심을 자극했고 김문수 후보도 아무리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소한 지켜야 할 기본은 지켜야 한다. 딱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러면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국민의힘 후보 경선 중인데 아 그래 국민의힘 이름 바꿔도 좋아. 이러면 표가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한동훈 후보의 이런 반응, 당명 변경에 대한 이런 반응은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5월 3일 이후에는 달라져야 된다. 후보가 된 이후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5월 3일 이후에 판을 좀 크게 보자. 무슨 얘기냐면 자,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그때는 이제 무소속 후보가 되겠죠. 무소속 후보 간의 경쟁만으로 과연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오늘 오후 3시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파기자환, 이래서 피선거권 상실 이렇게 나온다면 좀 상황은 좀 달라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파기환송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상고기각이 나온다. 상고기각은 무죄라는 뜻이고 파기환송은 유죄라는 뜻인데 이게 나왔을 때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죠. 적어도 뒤집을 가능성을 우리가 기대하기 위해서는 판을 키워야 되는 거고, 키우려면 반 이재명 그야말로 텐트를 크게 만들수록 좋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크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국민의힘이라는 큰 텐트 속으로, 요만한 텐트 속으로 다른 세력들이 들어가는 게 크게 되는 거냐, 아니면 텐트 자체를 없애버리고 다른 세력까지 뭉쳐서 새로운 텐트를 크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냐.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큰 새로운 텐트를 만들려니까 건축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제부터라도 협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을 했던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당장 5월 7일부터인가요? 이때부터 선거 공보 인쇄물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후보를 뭘로 쓸 겁니까? 이런 부분이 실무적으로는 대단히 문제가 많다. 그거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냐?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역시 큰 그림 빅텐트가 있어야 한다는 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침이 섰다면,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5월 3일 이후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도 하루바삐 그렇게 해서 뭔가 그래야 이낙연,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 이 당은 국민의힘이 아니고 국민의힘과 한덕수와 새미래민주당과 이제 일종의 비명계죠. 새미래민주당과 그다음에
국민의힘 탈당파, 개혁신당이 합친 그야말로 일종의 연립정부다 하는 느낌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야 합류의 명분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류의 명분 자체가 확 줄어들고 합류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뭐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자, 그러면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죠. 없는데 문제는 정치는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시간이 없는 걸 단축해서라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정치라는 종합예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시간을 단축시켜서 끈끈하게 이걸 하나로 묶느냐, 그런 것들이 정치력이죠. 국민의힘의 그런 정치력이 지금까지 없었다고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왜? 1997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였죠. 조순 민주당 총재하고 합당을 하고, 그때 조순 씨의 조건이 당명 변경이었습니다. 대선 한 열흘 남짓 남겨놓고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한나라당이 된 겁니다, 그때. 그런데 그냥 신한국당 이런 이름을 가지고 가면서 한나라당으로 바꾼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한나라당으로 갑자기 바꾼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다만 의지의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또는 5월 3일 후보가 확정된 직후부터 바로 황골탈퇴의 그림을 가지고 초스피드로, 초단기로 정치 협상을 해야 된다. 그런 의지가 없이, 그렇게 판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없이 지금 현재의 구도를 뒤집는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우리가 대주주인데, 자, 우리 주식 수만큼 결정권을 가집시다,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럴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여러 가지다. 약속을 해놓고 실제 나중에 실천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하튼 중요한 거는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하다. 합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다. 합칠 것이냐 합치지 않을 것이냐, 뭐 날짜 시간 뭐 이런 거 모두 다 따지고, 뭐 돈 다 따지고, 물론 따지는 거 중요하죠.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칠 것이냐 합치지 않을 것이냐를 우선 결정해놓고, 합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면 뭐 의미 없는 얘기고, 합칠 것이라고 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이 판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지만 현재 이 비대위 체제를 가지고서 어떤 비상대책을 내놓느냐, 그거는 지금부터 심각하게 며칠 사이로, 2, 3일 사이로 고민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